네, 구토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 맥페란이라고 하는 약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약을 최근 80대 파킨슨병 환자에게 처방한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하네요. 이걸 두고 의료계가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이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연결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 의사 생활을 접고 이제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아직 이제 막 배우는 단계인데 네. 다행히 이번에 제가 오래 있었던 음. 의료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보건복지위로 갈 수 있게 되어서 네.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보건복지위 한쪽 좌석은 다 텅 비어 있는 거죠? 아마 오늘 첫 회의가 아마 열릴 것 같은데, 네. 네, 오늘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국회 상황 여쭤보기 전에 요쪽에 좀 집중. 이 맥페란이라고 하는 약이 어떤 약이에요? 맥페란이라는 약은 성분명으로는 메토클로프라마이드라고 하는 약인데 네. 아마 10년 전까지는 맥소롱이라는 이름으로 약국에서 쉽게 일반 의약품으로 네네 구하실 수 있었던 바로 그 약입니다. 예. 사실상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급여 기준 내에서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항구토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구토 관련된 복통 관련된 해당 질환을 보는 거의 대부분의 병의원에서는 사실상 매일 처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처방한 게 왜 유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네. 이것이 이제 파킨슨 환자인데도 금기인데 사용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병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악화가 상해로서 인정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특정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쓰면 안 되는 약이었다 이런 건가요? 법원의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걸 의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일단 첫 번째 이제 쟁점은 이것을 문제는 어떤 식으로 했냐가 될 텐데요. 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종이 설문지 그리고 진료실에서의 문진으로 병력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의료 현장의 현실을 볼 때는 환자분이 자세히 답변해 주시지 않으시면 현실적으로 모든 병을 하나하나 열린 질문으로 다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처음에 가지고 계신 병에 대해서 바로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첫 번째 있고, 만약에 알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해당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맥페란 외에는 급여로 처방 가능한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분은 또 항암 치료 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온세란이라는 다른 약이 있기는 한데 그걸 또 쓸 수는 없고, 만약에 약을 그럼 쓰지 않고 수액만 달아서 처치하면 어떠냐? 그럼 호전이 더뎠을 텐데 이 80대 정도의 고령에서는 구토나 식이장애 자체가 또 전신 상태나 파킨슨 자체에도 더 큰 악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제 그럼 맥페란과 증상 악화 사이에 직접적인 그리고 강력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를 또 따져봐야 할 텐데 원래 이 파킨슨이라는 병은 퇴행성이고 지속적으로 악화를 하는데 수시로 급성으로 악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원을 오게끔 만든 구토라던가 전신쇠약 자체가 또 악화 인자이기도 하고 맥페란뿐 아니라 다른 모든 약도 감기약조차 악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상적이고 다른 대안이 없는 진료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상해로 규정하고 희형을 선고했다는데 사실은 의사들이 좀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면 어떤 의사가 처치하고 처방하느냐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판결 후에 일부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에서 환자들에게 약물 처방 제한 공지를 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보건소가 병원을 대신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바로 필요한 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어려움을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것은 조금 지양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당장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병의원에서 오늘부터 아마 맥페란 처방이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당장 저부터도 진료실에 있었다면 쓸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많은 약물을 여러 개 써야 하는 고령의 환자는 이런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더더욱 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환자들이
피해를 보니까요. 하나 다른 거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어제 그 전해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전국의 네. 첫 소아 응급실로 주목받았던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 전문 응급센터 네네. 전문의가 다 떠났다는 소식을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는데 지금 네. 의원님도 여기에서 근무하셨었잖아요. 네네. 제가 1월 말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직을 했고, 예. 그때 휴학 중이셨던 분이 잠시 복귀를 하셨다가 예. 결국은 이제 못 버티고 떠나신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상황이? 그렇죠. 일단 뭐 제가 있을 때 늘 들었던 이야기는 지원금 없이는 소아응급실은 만년 적자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게 뭐 보상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송 위험은 사실 모든 분과 중에 사실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데 심지어 마지막에 이 인식까지도 이 소아 응급 지역은 뭔가 도태된 낙수분과다 이런 것까지 퍼지니 이제 다음 세대는 더 이상 이곳에 진입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럼 이건 같은 경우는 필수 의료에다가 지역 의료까지 겹치는 사안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도대체? 사실 뭐 여러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해당 일의 가치에 대해서 과연 정부나 이제 국민 여론이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 하는 부분이 좀 바뀌기는 해야 됩니다. 이게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고 낸 대책이 나오고 나서 필수 의료 의사들부터 들고 일어난 이유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말로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맥페란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환자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형사적으로는 다소 면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민사 또한 현재의 수가 체계 하에서는 사실 기대요명까지 모두 계산한 평생 책임 개념의 소송이 남발되면 그런 위험이 있는 영역은 고사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여러 의료 환경에 맞는 합리적 절충이 필요할 수 있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도 의료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수련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고 양질이 보장된다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계속 빚어지고 있는 건데 결국은 해결책 대안에 대해서는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쭙지 못할 것 같고요. 다음에 좀 그 후속 인터뷰를 좀 그 기약을 하면서 오늘 인터뷰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이었습니다.